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보라. 눈부시다, 야, 우리 민호 오빠. 오빠, 아유, 그러면 그 오빠 줄 테니까 나랑 연애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민희동무. 자꾸 간만 보지 말고. 저기 라면은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잖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라면 먹자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는데 드라마는 그 사람이 싫어도 드라마가 좋으니까. 당원인 사람하고 돈이 많은 사람 하게 되면 당원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아유, 당분이 돈이죠. 뭐가 필요해요? 돈 있으면 입당도 쉬워요.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국민통일방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슬기로운 여성시대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슬기로운 4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놀아도 잘 어울리시네요. 병아리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부터 슬기롭긴 했는데 슬기로운 여성시대와 함께 더 슬기로워진 최성국입니다. 좋아. 5개 내내 오프닝을 제대로 못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대로 한마디 해주시네요. 네, 아까. 누구시죠? 냄새가. 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여성시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자 박희성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민통일 방송을 만나서 한층 더 슬기로워진 남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잘해. 네, 앞으로 더 슬기로워지겠습니다. 이연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로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여자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겪게 된 성범죄 등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다뤄봤고요. 또 여성들이 겪는 여성의 성상품화에 대해서도 외모 지상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 하지만 고민이 있다는 건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네. 잘 들어봐요. 이제 우리말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주제가 굉장히 직접적인 문장이에요. 하지만 우리 유성 씨가 말씀하신 대로 알쏭달쏭. 그렇죠, 알쏭달쏭. 네, 그 네. 의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여러분 상황극부터 만나보시죠. 민동무 일로 와보라. 일로 와보라. 아, 뭔데 이렇게 호들갑 떨기래요? 내가 민희동무 좋아하는 남조선 배우 사진을 구해왔어. 정말이야요?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민호 사진이구나. 유성동무밖에 없이요. 조용히 하라. 이거보다 걸리면 민희동무나 나나 모가지야. 여기 우리밖에 없이요. 눈부시다, 야, 우리 민호 오빠. 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민희동무 오빠가 돼? 남조선에선 이렇게 잘생긴 배우는 다 오빠라고 한답니다. 오빠, 아유, 그러면 그 오빠 줄 테니까 나랑 연애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민희동무. 자꾸 간만 보지 말고. 남조선 젊은이들은 우정 연애 안 하는 게 유행이라는데 우리도 그 유행 좀 따르면 좋지 않겠시요? 아니, 그런 거지 발사기 같은 유행이 어디 있어? 동무 나랑 연애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가져오라. 대고. 야, 이거 하려고요. 제가 밤을 샜어요. 에이, 전 진짜 부담이 너무 됐었어요. 아니, 팔자에도 없는 연기를 하려니까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서 날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 남조선 한국 영화로 그 연애 성공한 적이 있어가지고 더 몰입돼서 봤어요. 아, 정말 이렇게 사진 주면서 나랑 아니, 사귀자? CD. 아, CD 주면서? CD 나랑 사귀자는 말 못하지. CD 탁 주면서 같이 볼래? 그리고 아, 우리 집에 가서 한번 같이 볼래? 그러면 이불 싫다는 뒤집어서- 사람이 없었어. 그럼 진짜 가죠. 당연히 가야죠. 약간 여기 한국에서 라면 먹고 갈래?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 아니에요? 그 거기보다 더 좋지. 더 좋은 아니 거? 근데 북한에서는 더 좋지. 그 저기 라면은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잖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라면 먹자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는데 드라마는 그 사람이 싫어도 드라마가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너무 가야 돼요. 네. 근데 보고 나면 더 싫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주인공하고 옆에 얼굴이 너무 많이 다른. 너무 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때부터 서로 지켜주는 사이가 되지. 비밀을. 공유하는 그리고 사이. 우리가 이런 발전된 세련된 세상을 우리 서로 알고 공유하고 우리는 이거 먹반 애들보다 차별이 높다. 차별이 되는 그런 연애를 하자. 공감대가 생기는 거야 충분히. 그러니까 공감 플러스 또 비밀도 생기고 누가 하나 입 벌면 같이 죽는 거고. 거기다가 이 정도 생겨주면 완전
끝장이지. 가는 거라고? 아, 이렇게 가는 거라고? 네, 가는 거라고. 웃긴다. 네. 네, 자, 그래요. 이제 상황극을 보니까 상황극에서 한국에서는 연애도 이제 잘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 게 유행이다. 우리도 유행이다. 그런 거 따라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정말 한국 사회에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아시나요? 알죠. 사실 이게 원래는 1포, 2포, 3포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나도 포기하는 게 많다 보니까 n분의 1처럼 해가지고 너무 많아져가지고 n포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뭐 3포 세대, 4포 세대 이랬다고요. 네. 처음에는 뭐 연애 포기, 그다음에 뭐 결혼 포기, 그리고 자녀 포기. 당연히 뭐 결혼을 안 하니까 자녀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포기하다가 그게 숫자가 너무 많아 보니까 n포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들으시면서 북한 분들은 왜 이렇게 다 포기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포기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뭐 본인이 사실 시간이 없고 또 요즘에 취업하는 게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네. 연애를 할 새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빨리 취업해서 좋은 회사를 가야 되니까 연애를 잠시 접어둔다. 요즘 포기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애를 안 낳겠다 이러면서 또 포기하는 그런 그 애기를 안 놓으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네. 혼자 사는 현상.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많아요. 이런 걸 북한에서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네. 네. 북한은 가는 길 없는 날에 놓으며 가자. 그냥 옥수수 먹으면 애기 낳아도 잘 크는데 나도 그쵸. 그렇게 자랐는데 다행 결심하면 우리는 좀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저도 그러니까 물론 각자의 나름 다 이유대로 포기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제가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북한에 제가 예전에 살던 북한에 비하면 지금 한국은 너무나도 천국 같은 곳인데 여기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포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이렇게 북한에서 어떤 분들은 그 막 상담도 오고 그래요. 그 막 말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혼자 연구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인권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 보니까 특히 여성 인권. 남자가 뭐 예를 들어 연애를 한다. 그러면 그냥 데려다 살면 되지. 뭐 그냥 휘어잡고 살면 되지. 이런 게 무슨 이 방송에서도 공공연히 나가잖아요. 남자가 독수리처럼 여자를 탁 집어가지고 가서 산다. 막 이렇게가 그런 인권에 대한 아무러한 그런 지식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N포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느끼기에 북한에서는 남성분들이 사실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성욱 씨는 북한에서 나 연애하기 위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게 있나요? 야, 한국 영화 같이 볼래 한 거 정도가 목숨 걸고 고발하면 어떡해. 그렇죠. 예. 내가 고발 당할지언정 보이부에 끌려갈지언정 끌려가서라도 절대 네. 이 여자는 불지 않겠다. 첫날에 딱 줬는데 첫날에 줬는데 여자들이 볼래요 하고 안 받잖아요. 또 북한 여자들은 인권이 하도 눌리다 보니까 사실은 좋아요란 표현을 못해요 여자들이. 족쇄실프의 표현을. 괜히 족대시하면서 네. 뭐예요 이딴 거 가지고 뭐 이러면 그걸 뺐다시피 집어서 갔단 말이야. 그다음에 아 가져갔어요? 가져왔어. 그다음에 네. 아싸 성공. 나는 그걸 성공. 아마 한국 남자 같으면 야 저거 왜 신경 냈지 하지만 북한은 그 문화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아싸 성공했지만 집에 가서 고민하는 거지. 혹시라도 혹시 하고 딱 보는데 다음 날 멀리서 착 걸어오더라고. 내가 1부만 줬거든. 1부만. 착 오다가 가까이 딱 오는데 벌써 2부를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 있어. 그 2부 달라는 말 하기가 수줍은 거야. 네. 탁 오더니 또 있시오. 그래서 2부 줬어. 그래서 다음날 또 오는 거야. 네. 아 그럼 도대체 몇 부부터 같이 보신 거예요? 50부짜리를? 같이 보기 시작한 거는 그 단계 지난 다음부터 네. 또 같이 보고 그랬죠. 아 그렇군요. 근데 노력이라는 거는 여성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10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고 그냥 좋아에 들이대는 거지. 막가파로. 목숨 걸고. 그냥 들이대는 게 난 말고 다른 남자들 보니까 네. 막 들이대고 이게 노력이지.
그렇죠. 무릎으로 그 여자가 예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집 앞에 찾아가고 네. 공장기업소 왔다 갈 때 출퇴근할 때 계속 자전거로 기다리고 네. 그게 노력이죠. 자, 그러면 북한에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왜 연애를 안 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개인적인 궁금함을 네. 내비쳤는데 지금 연애 오해하시겠어요. 포기하신 건 아니시죠? 포기한 건 아니고요. 잠깐 네. 내려놨습니다. 네, 여러 왜 가지 내려놨는지 이유가 좀 있는데, 들어볼게요. 예. 사실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차다 보니까 결혼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나던 친구들, 뭐 많은 친구들은 아니지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비쳤는데 본인이 결혼을 하면 피해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네. 만났던 이성만 그랬는데 본인이 애를 놓고 직장 생활을 못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애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은 본인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넌 어떻게 하겠냐? 뭘 하겠냐? 라고 질문하고 너가 만약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는 거에서 배울 수 있는 책 한 권 읽어봤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아. 네, 이런 얘기를 네. 들으면서 난 충격을 받을 정도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혼과 함께 연애까지 같이 포기를 했다. 여론 조작하지 마시고 프레임 네. 씌우지 마세요. 잠깐 네. 내려놨다는. 들으니까 네, 가슴 아프긴 한데 네. 사실 들어보니까요. 결혼에 대해 여성들이 갖는 부담감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여자는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는 게 여자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맞죠. 뭐 아직 제 나이 지금 30살인데 어디 가서 30살입니다 하면 아유 아직 어리네 이런 얘기 들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도전을 할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죠. 연아 씨도 좀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인식이 남북한 여성들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것 같아요. 느끼죠. 전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와서도 처음에는 결혼에 대한 압박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도 주말마다 소개팅을 나갔거든요. 와, 주말마다 나갔어요. 결혼하려고 소개팅 하신 거예요? 연애하려고 아니고? 소개팅을 계속 나가는데 네. 이게 결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을 딱 만나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부터 하늘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만남이 일단 못 되니까 계속 생각하고 거짓말을 요만큼이라도 하는 것 같다 하면은 막 죽자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개인적인 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나만의 뭐랄까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모든 선택에도 그게 제약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약간 바꿨어요. 내가 남자가 뭐라고 이렇게 결혼이나 남자에 내가 목숨을 걸지? 그래서 일명 상처를 안 받고 이 자유 세상을 만끽하는 방법을 요즘에야 느끼고 있습니다. 만끽하는 것 중에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대학도 다니고 계시고 네, 방송도 하시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찾는 거 그리고 또 저축 같은 거를 우리가 보통은 북한에서 저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만족감을 찾고 또 저는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난 남자 없어도 애를 이렇게 스스로 혼자 키울 수 있다. 이런 것에서도 예. 또 만족감을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만족감을 느낄수록 우리는 좀 전에 결혼에 얘기한 대해서 조금 내려놓을 수는 그 있다. 욕망을 네. 욕망인가요? 이건? 부담감이죠. 왜냐하면 네, 부담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저는 이제 요즘 느끼는 건데 아버지가 자꾸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북한에서는 만약에 같이 꼭 살잖아요. 뭐 자식이 결혼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본인이 뭐 밖에 나와서 집을 차려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요즘에 보면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나와서 자취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혼자 사니까 부모님들이랑 많이 마주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결혼해라 해도 아니 내가 지금 혼자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아니 혼자 너무나도 자유로운데 누구 여기다가 같이 살고 키워야 되고 책임감 갖는 거 나 너무 싫다.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지 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저도 여기 와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아 이렇게까지 능력이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돈도 벌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혼자 산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네, 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남자를 만나서 내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이런 필요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포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성분들이. 맞아요. 네. M4 세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활에 대한 뭐 생활상의 편리함, 또 안전성, 그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선택지가 많아졌고 그래서 여성들은 뭐 결혼, 연애, 출산 이 모든 걸 내가 선택하겠다. 그렇죠. 그 와중에 난 이거 안 하겠다라는 여성들까지도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의 2030 세대, 일명 우리가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들인데 이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도 결혼과 출산, 연애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게 제가 일하던 식당에 보면 그 언니들이 27, 28 돼도 결혼을 안 한 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 잘하는 게 대학 5개 졸업한 것보다 훨씬 낫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 그냥 눈이 높아요. 좀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 후에는 이 생활을 다 끝내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결혼을 좀 늦추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북한에서 여성들이 일하는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가 혼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근데 또 내가 뭐 결혼을 그렇게 쉽게 해서 또 결혼 후에도 힘들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결혼 후에는 정말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좀 더 결혼을 미루는 게 맞아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북한은 한 20대 초반만 되더라도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확실히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그쵸? 네, 제가 있던 평양에서는 뭐 그래도 한 25은 지나서 결혼을 다 하는 걸로 대부분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늦어졌습니다. 네, 많이 저희 늦었네. 때까지만 해도 25이면 철값으로, 파철값이었었거든요. 한 25, 네. 27 이때가 좀 그런 정년기로 좀 많이 그러니까 약간 늦춰진 건데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크게 많이 늦춰진 거죠. 결혼을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산, 뭐 아기 계획, 2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평양에서부터 지방도 살아보고 여기도 오고 하면서 예전에는 아유 혼자 살아도 되는구나. 아유 혼자 사니까 자유롭구나.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내 하고픈 데다가 솔직히 말하면 몇 명을 솔직히 만나신 말하면, 거죠? 오, 솔직해서 좋다. 그 한 손으로 못 세. 근데 쭉쭉쭉쭉 하다가 40대, 38 이렇게 딱딱 넘어가면서 정신이 딱 들더라고. 아,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가정은 있어야 되겠다. 난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현재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은 나와 같은 생각, 옛날에 20대에 나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장마당 세대들이 사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뭐 북한이 예전에 뭐 계속 못 살긴 했지만 장마당 세대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나가서 벌어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데 자기 입 하나 지금 챙기게 되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상. 밤낮으로 가서 장사를 해도. 근데 거기에 이제 남편 플러스 애까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담이 큰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짙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북한 여성이나 남성들도 결혼을 좀 미루고 예, 자식에 그래서 대한 그러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남편 보고 뭐 불편, 맞아요. 낮전등. 낮전등이라고 그러죠. 남편은 예. 불편. 아무 쓰잘데기 없는 네. 인간. 아, 근데 맞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북한은 결혼하게 되면 여성들이 일단 집안 살림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맞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맞아. 장마당 세대가 뭐예요? 장마당에 나가서 돈도 내가 벌어와야 벌어. 되고 집안 살림도 내가 네. 해야 되고 대한민국처럼 무슨 가전제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을 저는 그 직업상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북한에 그 일거리가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뭔가 스스로 뭐 국가에서 주는 돈, 국가에서 시키는 일 아니고 자기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일 들어가는데 다 여자들이 할 만한 일들만 들어가는 거지. 자수, 속눈썹, 무슨이 뭐 하여튼 그런 무슨 천 짜는 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북한 여성들이 하는 일만 들어가고 이 어릴 때부터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혁명 역사 무슨이 그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넘어오는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그 장마당 세대 애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네. 얘네가 북한에 맞나 할 정도로 몰라. 신경도 그게 안 쓰고 사상적인 그런 혁명화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돈 계산은 나보다 더 잘하는데
정치는 아예 모르고 네. 그리고 그 돈벌이에 대한 이 경제 활동에 대한 요기는 이미 몸에 배 있어요. 네. 근데 부럽더라고. 멋있다. 그리고 내가 배급받은 얘기를 쭉 하면 무슨 얘기야? 거망연 때 얘기인 거죠, 이제. 그렇죠. 진짜요? 이러면서 듣고 있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많이 변했구나. 네, 많이 변했죠. 북한에서는 저 요즘 젊은 층들한테 김일성 얘기하면요, 저기 조상님 얘기처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네, 거의 뭐 그런 사람이 그냥 있었죠? 뭐 이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빨리 결혼해라 하면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드라마나 영화의 맞아. 영향도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런 남자 만나기 전에 내 결혼 안 했다. 맞아. 그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좀 현빈이 이제 드라마에 나와서 얼마면 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원빈이에요. 현빈이. 네, 원빈이 그러니까 네. 정말 얼마를 줄지 다들 기대하고 있으니까 결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원빈하고 현빈이가 망쳐놨네. 민호가. 그러니까 거창하게 얘기를 한다면 뭔가 이데올로기적인 그건 좀 어르신들 세대일 거. 그러니까 기존의 세대들이 그런 것에 맞춰서 네. 그래도 우리는 혁명가 업수행에 뭐 혁명가의 길에서 뭐 같이 뜻을 함께하는 네. 뭐 이런 게 있다면 아우. 요즘 세대는 확실하게 실리. 네. 네. 수익을 딱 그러니까 그렇죠. 나랑 조건이 맞는 사람,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네. 나랑 조건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 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때는 그러면 당원인 사람하고 돈이 많은 사람 하게 되면 당원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아유 당원이 돈이죠. 뭐가 필요해요? 요즘 선호공. 아니 진짜 돈 요즘 있으면 입당도 쉬워요. 네. 제가 깜짝 그렇죠. 놀란 게 그 남편이 당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 자기가 공부시키는 애가 제대군인 당원인데 이 여자가 20대 장마당 세대 여자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출당하는 그 작전을 하고 있더라고. 야 미쳤냐 왜 그래 하니까 저것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규 생활하려니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그렇죠. 전 그래서 입당을 안 했어요. 당중에 돈 주는 역시 것도 여보야. 아니고. 잘했어. 또 꽁트로 자, 시작됐어가지고. 여러분 듣다 보니까 네. 확실히 남북한의 진짜 다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남북한의 청년들, 2030 청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연애나 결혼 같은 것들이 다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